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6월 21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증시는 뭐 휴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변화가 없죠. 미증시 대신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엔 그래도 좀 시가 이런 식으로 왔다 해가지고 장 마감까지 꾸준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게 미증시랑 연동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밀리는 것보단 나아요. 뭐가 됐든 세계 증시는 글로벌 시황 이런 거랑 같이 엮여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 증시는 멀쩡한데 갑자기 뭐 중국 증시가 10% 20% 폭락을 한다면은 뭔가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겠죠, 중국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 증시도 그 부분을 따라서 연동이 조금이라도 하락을 합니다. 그런 부분처럼 뭐 유럽 증시 사실 잘 안 챙겨보긴 하거든요. 안 챙겨보긴 하는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지수에 같이 엮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그냥 곁들여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증시 정시가 돼 있는데, 일단 미국 선물부터 해가지고 오늘 장 우리 시장 열릴 때 미국 선물이 일단은 조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지수 그리고 또 이야기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환율 잘 보셔야 되고 미국 선물 잘 보셔야 되고, 환율 같은 경우 13년 고점 어제 잠깐 이제 장중에 갱신을 했습니다. 저 1294원으로 지금 또 마감을 했어요. 어제 돌파를 했다가 밀렸다가 요거 이 가격대를 딱 맞추고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1300원 넘어가는지, 1300원 환율의 기본적인 좀 심리적 마지노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좋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준금리 3.4% 전망이었지만 내부 문건 이게 흘러나오면서 지수를 한번 좀 흔든 것도 있지 않나. 올해 금리 4에서 7%까지 올려야 물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뭐 독립기념일 7월 초인데, 그때 뭐 북한 뭐 또 핵실험 가능성, 뭐 물론 가능성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했다가 뭐 핵실험 계속 풍계리 이야기를 흘러나오고 있고, 미연준에서 인플레에 대해서 좀 강경 대응, 지속적인 언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에도 최소 0.75% 예상을 하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 이어지다가 혹시라도 그 1%대 또 나오는지, 그런 거는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계속 이어질 거고, 러시아 종전 언제 나오냐, 이게 세계적으로 결국 증시 시황에서 가장 중요한, 뭔가 그래도 케어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종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올린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종전이 나와야 증시가 좀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존재하지 않을까? 요 정도. 그래가지고 자, 요 부분은 언제 할지 모른다. 길어질 것 같고, 지금 상황이 길어질 상황이죠. 연말까지는 계속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방 압력에 대해서 증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갔다가 연말까지 좀 하방 압력 존재한다. 미국, 중국의 갈등,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 핵실험 나오면은 단기 충격 가능성, 시황 지수 안 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방망이, 수익 줄 때 좀 챙기고, 반이라도 뭐 챙기고, 그런 습관화, 그다음에 현금 확보를 계속 좀 하려고 신경을 쓰셔야 돼요.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된다 라는 이유는, 지수 밀리면은 현금 확보 해놨으면 그걸로 갖다 또 회전율 높게 좋은 종목들 또 밀렸을 테니까 또 매매하고, 지수 반등에 따라서 또 수익 챙기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사이클을 좀 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유럽 측에 가스 공급 60% 줄이겠다. 유럽 측에서 이제 에너지 안보 계속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에너지 안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랑 원전 이 두 개가 떠오르죠. 근데 일단은 석탄으로, 이제 뭐 석탄으로 갖다 발전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반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석탄으로 일단은 때우면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 막 들여와서. 그래서 석탄 관련주는 이제 GS 글로벌 요게 있기는 한데, 어제 그냥 장기평 주변에서 위아래로 좀 흔들었더라고요. 얘가 종목 끼가 시세를 줄 때는 좀 주는데 움직임이 좀 이렇게 삐죽삐죽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탁 치고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종목은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석탄 좀 더 부각이 되는지, 그리고 러시아 네온가스, 헬륨, 크립톤 등 수출 제한, 이거 반도체 가스, 이게 이제 삼성전자한테 조금 악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플러스 대성산업이 요 네온가스 수출로 갖다 좀 움직였죠. 대성산업이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어가지고 그런 게 좀 거슬려요. 시장 매매하기에는. 유럽 국가 측 우크라이나 영토 좀 주더라도 전쟁은 마무리 지어야 된다. 세계적으로 종전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나와봐야 아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식량 이슈는 이런 식으로 왔다가 쌓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없이 지속적인 대치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속적인 대치는 중간중간 해치 테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식량 또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이제 곡창지대 중요 부분, 그 세계적으로 갖다 이제 주요 지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밀대란 인도, 아랍은 수출 금지, 수출 규제, 식량 7, 8월에 이제 밀 비축량 좀 어느 정도 거의 빌 수 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발 곡물 재앙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제 좀 저 수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서방 국가에서 결국 규제를 풀어주냐 마냐거든요. 러시아 측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용해서 수출, 식량 세계적으로 식량 난인데 좀 수출 좀 풀어줘라. 그러면 우리 저 우크라이나 곡물은 수출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선심 쓰듯이 하고 있는데, 서방 국가 측에서는 그거 좀 재수 없겠죠, 사실상. 저거 안 돼. 끝까지 규제할 거야. 규제를 풀 거였으면 진작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세계 막 평화 이런 거에서는 좀 수출하자 막 이런 얘기는 나오고는 있어요. 서방 국가에서 그걸 오케이 할지 아직까지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전 세계 식량 비료 수출 제한 거의 50건 넘고 60건 가까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왔다가 지금 식량, 사료, 비료 이쪽에 대해서 다들 좀 예민하구나. 확보부터 해가지고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로 또 여름 이렇게 되고 하면 더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식량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케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식량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종전 얘기 나와서 지금 씨 뿌리고 한 달 만에 수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계속 그 사이클, 농업하는 데는 뭐 최소 반년 혹은 1년 그 한 해 농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한 해 농사.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케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가뭄입니다. 가뭄, 흉년 이런 쪽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엮이면서 부각이 될 뿐이에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지금 그만큼 식량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나라도 뭐 TF 꾸리겠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당장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이 뒤에 식량 부족이 실질적으로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랑 평화협상 진전 없다, 더 많은 무기 지원해달라 요청, 우크라이나 농업부 발표 요게 이제 어제 있더라고요. 6월 곡물 수출 55% 감소했다. 55%면 꽤 크죠. 이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이런 거 이제 식량 이슈고, 우크라이나 의원 평화협상 대표 18일 방송에서 발언한 건데, 러시아에 반격하고 8월 말까지 협상 복귀 계획 중이다.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재건주부터 해가지고 식량인데, 식량이 좀 또 시세 주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제 신성홀딩스부터 해가지고 좀 대장주 위주로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또 어제 시간에는 그 대장이 순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효성 OMB, 누보 이런 식으로 밑바닥에 있던 애들이 또 이렇게 좀 시간에서 대장하고, 식량은 계속 좀 폭 넓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신성홀딩스, 고려산업 최근에 셌던 애들 뭐 샘표 요 정도가 있는데, 요 종목이 또 대장 뺏기더라도 또 갑자기 뒤에 또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신성홀딩스는 어제 16,000원 요 자리 좀 지지저항 구간이 엄청 많았는데, 여기서 시세 주고 또 밀렸다가 시간에 또 살짝 올라왔어요. 이런 식량주들 전체적으로 좀 눈을 보시되 지수랑 같이 엮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뻔히 대놓고 지수 밀리니까 해지 역할을 대표격으로 했죠. 그래서 그런 날은 또 미리 좀 지수만 캐치를 잘했으면은 식량 매매는 하기 정말 수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식량의 특성, 해지 역할을 일단 주축으로 하되 저런 뉴스 개별 이슈 붙이면서도 움직인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원통형 배터리 전쟁,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시장 선점 위한 경쟁 들어간다. 그럼 원통형 배터리 관련 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리비안 배터리 내부에 삼성 SDI 배터리 셀 7,000개 이상 들어간다. 이런 게 이제 좀 부각이 됐던 게 세아메카닉스가 LG에너지 솔루션이었죠, 얘가? LG엔솔 이런 뭐 4680 그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요거, 그리고서 뭐 삼진 L&D, 삼성 SDI 이런 거 관련주인데 혹시라도 저희 이슈 좀 다시 부각시키면서 가지고 시장에서 움직여 주는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원통형 뭐 이쪽 가면은 상신 EDP, TCC 스틸, 사마알미늄, 그다음에 뭐 LG에너지 솔루션, 신성, 나라 M&D 요 정도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움직인 건 세아랑 삼진이다 보니까 요거 중심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관련 주들 어느 정도 어디까지 퍼져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두시는 건 좋겠죠. 바이든 대중관세 완화 검토 이런 거는 일단 뭐 나와봐야 하는 거고, 풍계리 4번 이야기도 계속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CIS 예비 입찰 매각 이슈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일진은 7월 1일, CIS는 이번 달 말. 어제는 또 CIS가 차트 자리는 좀 계속 그런 밑에 자리까지 내려가더니 좀 기술적 반등을 주긴 했어요. 이런 구간까지 밀리더니 지금 시간에 또 10%. 물론 요 종목을 10% 뜨면은 좀 매매하기 새로운 뉴스 뭐 붙여주는 거 아니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관련 주들이 어떤 이슈가 있다. 지금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기억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진홀딩스는 뭐 7,000원 또 다시 올라오나 그런 부분을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충전단자 규격 통일 어제 이걸로 갖다가 신화콘텍이 반짝했는데 요거는 이제 촉구일 뿐이에요. 촉구보다는 이 뒤에 혹시라도 이제 법안, 결의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슈는 나오나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신화콘텍 관련 주라는 거. 그리고 KG 이 쌍용차 관련해가지고 뭐 인수제한서 제출기한 24일 오후 3시에요. 즉 별로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막빠지고 재료 이제 막판에 돼가지고 얘가 거기서 뭐 시세를 줄지 아니면은 하도 해먹었으니까 그냥 죽을지, 즉 이쪽 섹터는 좀 스윙 개념보다는 이제 날 세우고 단타, 당연히 단타가 좀 더 효율적이겠죠. KG 컨소시엄 측 파빌리온 P 요 회사가 이제 요쪽이 쌍용차 핵심 납품사 중에 하나인 효린그룹이랑 컨소시엄 형성, 뭔가 힘을 합치겠다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 자동차 업체로부터 뭐 수백억 투자 받을 예정. 그래서 파빌리온 P가 원래 관련주로 코미코가 움직였었는데 코미코가 거의 시장에서 도태되는 느낌이에요. 소외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KG ETS가 요 이슈를 어차피 KG 컨소시엄 관련 계열사인데 KG 움직이자, 요렇게 좀 어제 ETS가 그 이슈로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ETS가 지금 뭐 이제 저는 쌍방울 측에서 뭔가 가격 이렇게 좀 어필을 하면서 얘가 한번 움직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그냥 ETS가 시소게임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그림을 좀 매매하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뉴스가 나와봐야 되니까. 그래서 KG 계열사 쌍방울이랑 광림 그리고서 KG ETS 이렇게 관련주 정도는 그냥 눈에다 모아두시면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원숭이 두 창이 이제 아시아 쪽 레바논 거기서 이제 좀 의심환자였나 확진자였나 아시아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뭐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엄청 그렇게 중요하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원숭이 두 창은 23일 이렇게 긴급회의 WHO,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비상사태 검토 발표할 수 있다 이런 거랑 확진자 좀 계속 뭐 미묘하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뭐 이게 그냥 의미가 없는
그 정도 확진자 수준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뭐가 됐든 좀 세계적으로 갖다 그냥 뉴스 조금씩이라도 붙이고 부각되고 시장에서 뭐 주요한 그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어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미코바이오메드 15,000원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종목은 이제 좀 질병 테마다 보니까 조금 쉽지는 않죠. 그래도 얘가 이제 여기서 대금 3,000억 들어오고 밑바닥에서 좀 스멀스멀 대금 붙이면서 대금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슈 붙여주면은, 그리고 원숭이 두창은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국내 유입, 국내에서 뭔가 확진자, 의심 환자 발생, 이런 거는 좀 반응을 바로 해줄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로봇은 뭐 계속 설명드렸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8월 잼스 출시, 휴림 좀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로보 그리고 인수합병 관련해서는 스펙 관련주들 쉬질 않죠, 얘네들. 와, 근데 쉬질 않아요. 삼성 스펙, 4호랑 뭐 머스트 스펙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우린 PTS는 조금 얘는 움직임을 좀 추적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고점 좀 돌파를 시켜놓은 상태고, 좀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이죠. 이제 만원대 구간에서 이제 맞는 저항을 흔히 맞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얘가 요 구간 또 지지 잘하고 하면은 전고점 신고가를 향해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갑자기 삼성에서 또 인수합병 관련해서 뭔가 이슈 언급할 만한 상황이 나오면은 그걸 재료로 삼아서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둘 것 같고, 삼성 전기차 TF 요거는 이제 삼진 L&D, 삼성 SDI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은 이번 달 말에 이제 체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번 달 말에 체코랑 폴란드 방문 예정이고, 이건 세일즈를 위해서 가는 거죠, 누가 봐도. 그리고서 현 정권에서는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할 거다 계속 힘을 주고 있고, 대신에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7월 초에 그린 에너지 제외 EU 측에서 결의안 이렇게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그린 에너지를 원전 그린 에너지를 제외를 시키겠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 좀 자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좀 단기적인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제외 결의안 했는데 이후 그냥 원전 그린 에너지다, 이렇게 하면 그냥 원전한테는 또 나쁘지 않은, 뭐 그거를 이슈 삼아서 막 그날 주도 테마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린 에너지 뭐 또 들어가면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우리나라 8월 그린 텍소노미 추가 여부, 요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요 부분은 좀 보시고, 저는 요거 만약에 제외되더라도 제외돼서 뭐 원전이 또 많이 밀린다, 저는 그건 또 좋게 봅니다. 왜? 이런 재료가 또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또 세력이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27일부터 29일까지는 체코, 29일부터 1일까지 폴란드, 1일에는 귀국 일정, 체코는 8조짜리, 폴란드 40조짜리 원전 사업 추진 중인 상태이고, 폴란드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항공기, 전투기랑 뭐 전차, K2 이런 거 계속 수주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요거를 좀 1+2 뭐 이런 느낌으로 갖다 같이 엮어서 뭐 수주를 좀 할지, 뭐가 됐든 우리나라가 좀 수출되면 좋을 거는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원전은 신규 상장주 G2 파워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요 지지 저항 자리를 또 깔끔하게 또 지켜주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항이 있었고 돌파하고 요 구간 이제 지지하면서 요 구간에서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은 좀 시원하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요런 모습부터 해가지고 우진, 한신기계, 우진은 또 밀리지도 않아요. 밀린다 싶더니 좀 버티는 모습, 한신기계, 서전기전 등등. 한신은 좀 더 내려오면 이제 장기평이기도 하죠. 뭐 전저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원전주. 그다음에 소카는 그 상장이 연내 상장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더라고요. 좀 뭐 공모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연내 상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롯데렌탈, 스톤브리지 벤처스, 캠시스 이런 관련주들이 있다. 롯데렌탈은 좀 시총이 크고 이런 거는 지분으로 엮여 있고, 캠시스는 소카의 뭐 전기차 공급 그런 거.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삼성 아리백 조만간 발표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야기 나오고서 지금 이제 좀 한 달도 안 되긴 했어요. 사실상 한 달도 안 지나긴 했어요. 5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 움직였는데 OCI랑 하나솔루션이 일단 지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계속 괜찮게 버텨주는 모습. SDN, S에너지, 하나솔루션 후 신성 ENG 전체적으로 차트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SDN은 이런 전고점 여기까지도 내려오기도 했고 S에너지는 하나솔루션 전고점을 깬 자리기도 해요. 21선도 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지수 안정이 된다거나 아리백 이런 거 딱 발표 나오면 상당히 좋게 움직일 수 있겠죠. 저는 위에서 좀 물려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쏘아 올린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세계적인 흐름 플러스 자연 친화, 환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계속 어필이 될 수밖에 없죠. 시오노기 제약 치료제, 이제 내일 긴급 승인 심사, 여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동 시리즈가 오늘 좀 시세를 줄지 내일 재료 앞두고서 아니면은 오늘도 안 움직이면 이제 내일 장중에 좀 난리 부르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성 물론 이제 여기서 긴급 승인 관련해서 거부 이런 거 나오면은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기억은 해 두셔야 되는데 그래도 일본이 여태까지 정부 차원에서 좀 어필을 하던 치료제다 보니까 그냥 끝나지는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제 재료 관련해서 당일 발표 날 매매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죠? 이제 재료 까보는 거는 초보자분들은 또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실시간 대응 되시는 분들이 그나마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시장 결국에는 오늘 미국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수 관련해서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좀 돌려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800선 주변까지 이런 식으로 새롭게 미국에서 갑자기 또 문제가 얘기가 나온다거나 금리 인상이든 뭐든 사실 지수를 끌어내릴 핑계거리는 엄청 많아요. 지수를 끌어내릴 핑계거리는 엄청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끌어내리려고 만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지수 낙폭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안정이 되려면 돌려주기는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는 좀 계속 욕구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또 좀 슬쩍 또 800선 향해서 슬쩍 좀 돌려놓기는 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좀 우상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움직임이 좀 있어야죠. 일단은 800선 중심으로 위아래로 계속 좀 오르락 내리락 한동안은 이 부분을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전저점 깨고 밀리면은 저는 오히려 좋다. 매매하기에는 새로운 종목들 더 싼 가격이고 이런 것도 좀 과매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지수 계속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에 대해서 계속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식량, 그리고 식량은 좀 별개로 따로 빼고 봅니다. 해지 역할도 하지만 지들 그냥 이슈 개별적으로, 그리고 7, 8월에 식량 부족 이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또 그때 또 지수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식량주 움직이면은 이게 뭐가 우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두시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일단 2차전지 배터리 이야기 좀 나오다 보니까 아까 전에 세아메카닉스랑 우링 삼진 L&D 그거부터 해가지고 원전은 이번 달 말, 전기차 TF는 배터리조랑 같이 엮어보시면 되고, 네온가스는 어제 좀 반짝을 했고, 원숭이 두창은 23일 원숭이 두창 주도 이제 좀 눈앞으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땡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 개별주 이슈들, 어제 CS 베어링은 또 권리라 그거 때문에 또 상한가를 보냈죠. 대단한 녀석인데 그 이슈가 진짜 무상증자가 뭐라고 붙었다 하면 일단 상한가 보내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근데 저게 너무 많이 부각이 된 건 있습니다. 좀 이제 재료에 대해서 메리트가 떨어지고, 노터스 같은 경우 이제 내일까지 22일이 무상증자 지급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일단은 좀 밀리고 내일까지 밀리면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노터스 이런 거 보시면서 꼭 잘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 오버행에 대해서, 오버행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시장에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며칠 기준으로 얼마치가 얼마
유통 주식 얼마가 쏟아진다. 요거는 이날 뭐 갑자기 이런 곳에서 고점에서 뭐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무중 얘기 나왔을 때부터 예견돼 있던 일이에요. 예견돼 있던 일자. 이날 해가지고 나온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지런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아예 무중에 대해서 그 개념이 없으시면 모를 수 있는데 모르면은 당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시장이고 모르면은 그냥 무지가 죄다. 무식한 게 죄다. 주식시장에 그대로 적용돼요. 뭐 세계 뭐 주식시장 탓 뭐 이거 나쁜 놈들 뭐 이거 탓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모르니까 모르는데 용감했기 때문에 베팅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안 했고 손절 안 하고 이 정도 밀어줬으면 그냥 느낌상 이 정도 밀어줬으면 올려주지 않을까? 뭐 과거의 차트상 뭐 통계라던가 그런 걸 하나도 안 봤기 때문에 즉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부지런하다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내가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이런 하락을 안 맞을 수 있던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얼마 전에 영상도 만들긴 했는데 저런 거는 뻔한 거에 당하면 진짜 정말 답이 없습니다. 주식시장. 진짜 애초에 그냥 경고를 해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맞았다. 그건 진짜 그냥 맞을 이유가 있던 거죠. 그 정도면은. 그래서 그런 거 혹시라도 노터스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거는 다음에 절대 당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물린 건 물린 거고 또 오늘 개파락 하겠죠. 개파락하고 뭐 지지고 복구하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절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고 결국에는 손절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손절인데 그것도 이미 저 정도 막 50% 60% 하락폭이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냐 내일 하냐가. 자, 그리고 뭐 나머지 이슈들 뭐 비슷비슷한데 성일하이텍 이거는 좀 언제 상장할지 좀 궁금하네요. 7월 얘기는 나오는데 폐배터리.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장도 계속 좀 개별주 장세 그다음에 저는 위성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위성 발사 근데 또 이미 돌려놓은 상태죠. 시세를 좀 줬어요. 밑바닥에서. 그래서 그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종목들이 그렇게 시장 상태가 좋은 느낌은 아니네요. 자, 다들 오늘 매매 잘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선물 환율 이런 거 지수 흐름 꼭 좀 체크를 하세요. 매매하실 때.